자, 48번 문제 보세요. 상인관계인데 상인관계를 경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경계. 각각의 대지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인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별것도 아닌데 정답은 2번인데 나뭇가지가 나무가 수지라 불러요. 이웃 경계를 넘어오면 이웃 사람은 나무 소유자한테 일단 제거를 청구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청구해야 돼. 잘라달라. 청구한 다음에 그래도 제거하자면 이제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무뿌리를 목근이라고 해요. 목근. 나무뿌리가 농사 짓는 땅에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큰 나무가 막 줄비하면 논두개, 밭두개 농작물 재배가 안 된다고요.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었으면 청구할 필요 없이 그냥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별거 아닌 얘기지만. 그러면 2번 지금 봐보세요. 갑소유 감나무 뿌리가 을소유 대지를 침범해 나무뿌리가 침해했을 때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해서도 또는 제거를 청구할 필요도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 그런데 3번이 왜 틀린 거냐? 인지사용 청구냐 부르는 거죠. 경계선상에서 뭐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이웃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공사 불가능할 때 216조 갑이 을 소유의 주택 주거용 건물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을의 승낙을 받아야 돼.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이 없다면 소송 내서 판결받아서 출입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없다. 출입할 수 없다. 인지가 주거용일 때는 사람이 거주는 주거용일 때는 이웃 사람이 승낙치 않으면 소송 내서 판결로 받아서 판결 받아서 출입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없다, 출입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이웃 토지가 주거용이 아니라 그냥 나대지, 빈 토지일 때는 이웃 사람이 승낙치 않는다면 소송 내서 판결로 강제로 출입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없다, 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용은 이웃사람 승낙 없이는 절대로 출입할 수 없어. 판결로 강제할 수가 없어. 근데 주거용이 아닐 때는 판결받아서 강제로 출입할 수 있다. 요거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별거 아니지만 요즘은 이런 게 잘 나오죠. 갑이 5번 지문 봐보세요. 을소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건물을 일단 반 미터 뛰라는 거죠. 근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했더라도 그 건물 착공일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완성됐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45조에 둘째 하나만 갖추면 돼.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건물이 완성됐다면 또는 완성되지 못했더라도 1년이 지났다.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야. 둘 다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뭐만 요구하라? 처우 요구할 수는 없고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해야지. 거리자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우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1년이 지났거나 또는 건물이 충분할 때는 처우 요구할 수는 없다. 또 경계선상에서 건축 축조할 때는 반 미터 0점 뛴 다음에 건물을 지라는 이 규정은 이게 이제 242조인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 강임규정,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관습이 있다면 관습이 우선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 거리 제한은 이와 다른 관습이 있다면 관습에 따르라. 관습이 없을 때는 반 미터. 강규정이 아니라는 거야. 관습으로 배제할 수 있다. 관습이 우선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굉장히 유력한 문제예요. 봐주시고. 자, 49번 문제 딱 읽는 순간 분묘기 직권 산소짜리의 시효취득 문제야. 산소짜리 시효취득. 관습을 인정하는 산소짜리도 남의 땅에 쓴 산소도 20년이 지나도록 공연 평화 설치하면 산소짜리도 시효취득할 수 있는데
있는데 거기 보면 2번이 왜 틀렸나요? 이게 시효측 문제인데 2번. 그래서 2번 봐보세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토지에 20년 산수 써서 시효측이 있다면 갑이 남의 땅 20년 산수 쓴 사람이에요. 갑은 땅주 을에게 이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이미 된 20년 시효특감에 얻는 것은 뭐다? 사용권이지 소유권도 아니고 또 분묘기지권 산소짜리 등기낸단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대상도 아니야. 이건 틀렸어요. 그런데 4번 좀 보시면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래 산수 이전하겠다. 포기한다. 의사 표시하는 경우 그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산수를 이전하지 않아도 의사 표시만 있다면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 맞는 틀린 질문. 맞는 질문. 그런데 자 5번 질문. 이때 남의 땅에 20년 점유해서 시효측했다면 치료는 사용료는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전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전은 무상이 아니라 뭐다? 유상이다. 판례가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 지료는 지급하여야 한다. 없다면 틀리는 거 5번은 유상이다. 무상이 아니다. 또 시효취득은 그렇지만 2001년 이후에 신설된 산소들은 시효취득은 안 된다. 안 됩니다. 장사벌 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시효취득할 수 없고 2001년 이전에 신설된 산소만 시효취득한다. 또 시효취득했다면 이 분묘지권 관습의 인정 분묘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이라고 불러요. 장사법. 이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이때 이 장사법에 적용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자, 산소짜리 분묘지권 관습의 인정하는 물건이야. 근데 2001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특별법에 제정됐어. 그러면 관습받다가 얻은 분묘지권도 이 장사법이란 특별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야 돼. 받는다 하면 틀리는 거야. 이걸 적용받으면 관습법이 아니라 특별법 들어와 버린 거야. 이 장사법 같은 데 보면 분묘 한 기당 몇 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막 이런 규정이 있어. 그럼 적용받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관습법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 두 지문이 바뀐 거 이렇게요. 저는 오히려 그 밑에 50번 문제, 51번 문제 법정상권보다 어렵지 않아도 분명히 산소짜리 나올 확률이 훨씬 크다고 봐요. 요즘 출제 경향이 뭐 너무 학문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좀 실수안이 필요한 거 이렇게요. 자, 50번, 51번은 무지무지 어렵지. 진짜 50번 문제는 뭐 85점, 90점짜리 문제죠. 90점짜리 문제. 그래서 이제 와서는 법정상권, 그리고 관사법정상권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패스하는 거야. 이제는 너무 이런 데 고민하지 마셔.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말면 많은 대로. 자, 50번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5번이에요. 5번인데 여기는 진짜 너무너무 많은 얘기가 숨어 있어요. 이건 내가 그림을 다 일일이 그려야 돼. 자, 말로 한번 해볼게요. 5번은 맞는 지문이야. 나머지 다 틀린 지문인데 5번에 보면 지금 문제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문제가 5번에 보면 이 법정상, 물론 관습의 법정상을 얘기하는 거야. 또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 그런 관습의 법정지상권이건 그냥 법정지상권이건 법정지상을 취득한 건물주인은 그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인정돼요. 하지만 이 법정지상 지상물을 남한테 양도 팔아먹을 때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법정지상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이 양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상으로서 인해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말로 한번 해볼게요. 법정지상권은 너는 법정지상 취득했어. 너는 등기 안 인정해. 하자 지상부 위에 있는 건물을 처분할 때는 등기 안 되면 처분해야 돼. 근데 얘가 등기 없이 처분했다는 거야. 등기 없이 처분받은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이 등기가 없었다면 아직 법정 취득이 안 된 거야. 등기 없이는.
하지만 등기 없이 처분받은 건물 양수인도 건물 처분한 법정 양도를 대의에서 이제라도 그 양도일 앞으로 지상승인 낸 다음에 다시 이전 등기 그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처분했더라도 그 건물 양수인에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요구할 수는 없다. 철거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사용료는 부당이득은 내야 된다. 그 지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지문이야 이 판례가. 이게 다 숨어있는 얘기예요. 자, 이해 안 되면 패스. 자, 그런데 2번 지문 봐보세요. 2번 지문. 자, 이 관세법정지상권은 규정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관세법이지. 근데 규정으로 빗대어 얘기하면 관세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거나 철거 특약이 있거나 다른 의사가 있다면 특약대로 의사대로 가는 거고 특약도 의사도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성립 배제할 수 있어요. 관세법정지상권. 그런데 이번 질문 참 유명하잖아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면 관세법정지상권은 포기하였다.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비뚝도 없는 얘기야.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건물만을 매매하면서 매수하면서 토지에 별도로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면 토지 임대차 계약만 있는 것이지 관세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이다. 라는 유명한 문장이야. 특이하게 우수한 데서 이 지문. 죄송해요. 제가 3번 지문도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려다 지금 말았어요. 왜? 어려운 거 설명해봤자 소용없다. 시간만 잡아먹는다. 차라리 이 문제보다는 51번 문제 훨씬 중요해요. 한 문제만 꼽자면 이 문제 훨씬 중요해요. 관세법정량은 너무 양이 많아. 자, 51번 문제는 한번 이해 드린 데까지 이 5지문을 모두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이 정도는. 이 정도만 해놓으면 혹시 나오면 거의 맞았다 봐야 돼. 자, 봅시다. 51번은 관세법정지상권이 아니라 그냥 법정지상권이야. 문제가 관세법정지상권 이 앞에 관세법이라는 말 붙여줘요. 이렇게. 그냥 법정지상권이야. 그냥 법정지상권 그러면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둘 중에 하나만 저당권 실행경매예요. 저당권자가 둘 중에 하나만 경매 집어넣어서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이 토지에 인정되는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인데 거기 1번 지문 봐보세요. 하나씩 볼게요. 1번 지문. 토지 소유자가 1번 저당을 설정한 후에 토지의 1번 저당 잡은 후에 지하 건물을 신축했어. 그러니까 1번이 저당 잡을 때 이 저당 토지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저당 잡힌 다음에 건물이 신축되었고 다시 그 토지에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어. 그럼 2번이 저당 잡을 때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 1번이 잡을 때는 없었어. 2번이 잡을 때는 있었어. 근데 2번 저당권자가 동갑지 않는다고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뭘 경매 집어넣었어요? 토지만. 항상 그건 숨어있는 얘기예요. 토지 건물 다 같이 일괄 경매하면 안 달라져. 토지만 경매해서 토지가 경락돼 버렸어요. 그 위에 신축한 건물은 법정지상권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 거예요? 항상 저당권 시행경매에 나오면 누가 기준이야? 경매 신청 저당권자 기준이 아니라 최선순위 1번이 기준이야. 1번이 저당 잡을 때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다면 누가 경매를 집어넣든 이 토지는 건물은 철거 대상이야. 누구 기준 삼는 거다? 최선순위. 1번이 저당 잡을 때 이미 건물이 존재했고 동일인이었다면 출발이 되지만 1번이 잡을 때 없었던 건물을 2번이 잡을 때 있었다. 2번이 경매 집어넣었다. 관계없어. 최선순위 1순위 기준 삼아야 돼. 이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2번 지금 지겹게 잘 나오잖아. 동일인 소유인 토지 건물에 대하여 박스 무슨 저당이? 공동저당이. 공동 잡힌 건물을 때려 부시고 다시 신축했는데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이 신축한 건물은 법정에 있다 없다? 없다. 철거 신축하면 나올 때 무슨 저당? 공동저당. 공동저당은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신축한 건물은 법정에 인정하지 않는다. 유명한 문제 공동저당. 1번, 2번. 3번 봐볼게요.
저당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어.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이었다가 저당권 실행전에 경매 전에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어. 자, 토지만 경매했다면 이 건물 법정이 있다 없다? 있다. 기준은 어디 기준이다? 설정 당시. 토지의 설정 당시에 동인이었다면 경매 당시는 소유자 바뀌어서 토지 소유자가 동인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경매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어디 기준? 설정 당시. 이 세 지문만 잘 이해하자고요. 요거는 성인 판단해야 돼. 설정 동인이었다면. 3번 틀렸어요. 요거만 보셔. 관세법정량권 보지 마셔 그러면. 부담스러우면. 요거만. 자, 3번이 틀렸다. 자, 52번 봐볼까요? 지상권이요. 줄줄, 여기부터 이제 어려운 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물권법이 14문제, 15문제 나오는데, 용인물권이 3문제 나와, 용인물권이. 3문제 나오는데, 법정 지상권 문제만 나오지 않으면 남은 제일 쉬워요. 물권은 제일 쉬운 용인물권이에요. 다 단답식 문제들이야. 봅시다. 지상권,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봐볼까요? 2번 맞으면 틀렸나 볼까요? 2번부터? 2번에 보면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차후 용의가 설정되어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막기 위해서 자기 돈 갚을 때까지 아무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지상권을 잡았어. 이런 지상권을 본다 우리는 담보지상권. 이 담보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 소멸하면 돈 갚아버리면 지상권도 된다. 지상권도 함께 소멸된다. 즉 담보지상권만은 뭐가 있다? 부정성이 있다. 운명을 같이 한다. 일반 지상권은 부정성이 없어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지상권 소멸하지 않지만 담보지상권만은 부정성이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이네. 자, 틀린 지문 4번이에요. 4번 잘 기억하셔야 돼. 독특한 판례요. 교재도 있고 또 그전에도 제가 한두 번 얘기했어요. 자, 4번은 왜 틀렸냐? 원래 우리가 말한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견관건조 20건 아무리 짧아도 30년. 기타 목적 건물은 15년. 공장을 설치해서는 5년의 최단 반드시 보장해라. 이 기간보다 짧으면 이 기간 무조건 연장한다. 최단기 보장이 있는데 단 4번에 있었던 기존 건물을 남의 땅을 빌려서 빈토지 나대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고 뭐 할 때는 30년 15년 정을 받는 거야. 이미 있었던 기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을 설치할 때는 최단기간 존속기간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정되지 않는다. 정하면 정한 데까지. 어떤 건물? 이미 있었던 기존 건물을 소유기에 설정하는 법. 지상권에는 최단기 적용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 판례니까 외워주셔야 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최단기 적용은 빈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고 할 때는 이거 따라가야 되지만 이미 있었던 기존 건물을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정하면 정한 데까지지. 이 경우까지 최단기 적용 있는 거 아니다. 이 지문 꼭 기억하셔야 돼. 2번 지문, 4번 지문이 중요했네요. 53번 볼까요? 자, 53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칠판에다 필기도 많이 못하고 좀 빨리 가니까 좀 서서히 빠져든다. 뭐예요, 자매? 서서히 지금. 서서히 지금 아주 수면제를 뿌린 것처럼 서서히. 자, 53번 보세요. 지상권에 관련된 서술이다. 옳지 않은 거. 일단 정답 5번이야. 이 문제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부터는요. 자, 5번이 왜 틀렸나 먼저 볼게요. 5번 보세요. 지상권에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야. 정하면 내는 거고 정하지 않으면 무상이어도 좋아. 유상무상 관계없어요. 그런데 정했어. 단 지료를 정했다면 내야 되는데 지료를 정했더라도 그 지료가
등기되지 않았다면, 등기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했더라도 지료 증액도 청구할 수 없고, 지료 증액 청구할 수 없고, 지상권이 제3자한테 넘어가면 제3자한테 지료를 주장할 수도 없다. 정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됐어야지 3자 주장할 수 있고, 등기부에 기재됐어야지 지료 증액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뭐라 되어 있나 보세요. 지상권의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상의 지상권으로서 등기가 안 났더라도 지료 증액 청구는 발생 이미 정했더라도 등기하잖아. 이런 거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3번 봐볼까요? 3번은 뭐냐? 자, 이건 틀렸고 3번이 맞는 질문인데 3번 봐볼게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청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즉 지하지상권, 공중지상권,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한 특정한 층, 한 층만 쓰는 것을, 우리가 한 층만 여기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구분지상권, 공중지상권, 지하지상권.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어느 게 많다? 지하지상권이 많을까요? 공중이 많을까요? 공중지상권이 많다래 제가.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그냥 일반 지상권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다만 금융기관이 나대지 저당 잡으면서 잡는 담보지상권이 있을지언정 정말 30년 남의 땅 필요 건물 지고 30년간의 지상권은 없다고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 구분지상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중지상권. 뭐 지나갈 때 제가 임야후에 고압선 지나갈 때 토지 수용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토지 소유권 있다는 것은 상하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거잖아. 아, 내 땅 위에 고압선 지나려면 수용해달라.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한전이 임야에서 만나서 지상 150m부터 200m까지 구분지상 설정. 여기만 쓰자, 여기만. 아, 나머지는 너 여기다 뭐 과수원하고 농사짓고 다 하라니까. 이거 많아, 공중지상. 지하상권 거의 없어, 이거는. 그런데 구분지상 설정할 때는 반드시 뭘 정해야 돼? 반드시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재해야 돼, 등기부에. 상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그런 다음에 구분지상 다 좋은데 수목을 보유해서만은 안 돼요. 수목만은 무슨 지상권? 일반 지상권. 수목만은 구분지상 설정할 수 없다. 자, 봅시다. 이거 한 질문만 보면 해요. 하면 돼요. 이 구분지상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설정행위로서 지상권 행사 위에서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압선 지나가면요, 특이학산 이 등이 떼어보면요, 뭐 상 100m부터 150m까지 오면서 단 이 토지에 지상 몇 층,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지금 건물 짓는 거 금지한다. 아, 이런 거 막 줘버리면 큰일 나잖아. 때렸던 지하지상권 무너지기도 하고 여기다 막 줘버리는 거 어떻게 고압선 어떻게 해. 그래서 이 토지 위에 얼마나 건물 짓는 거 금지하기로 하자. 이런 토지 사용 제한은 특이하게 가능하다. 요즘은 정도 하나. 나머지 다 읽어주셔야죠. 오케이. 정답은 물론 5번이고. 54번 볼까요? 저는 올해 영어 3문제 나오지만 저는 올해 전세권이 2문제 나올 거라 봐요. 그 전세권이 2문제 나오면 지역권 안 나올 수 있어. 지역권. 왜? 요즘은 쓰는 물건 많이 묻기 때문에 전세권이야 가장 많이 쓰는 물건이지. 용의 물건 중에서 지역권 같은 거 있지도 않아 거의. 자, 봅시다. 전세권이 거의 2문제 나올 거예요. 네, 보세요. 갑은 을에게 54번이에요.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을 취득했다. 전세권에 돈 빌리고 자기 전세권을 저당 잡혔다.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전세권 취득권은 저당 잡힐 수 있어. 그 후 이 전세권의 전소 계약 기한이 만료되었다. 전세 등기 내고 그 전세 등기 낸 거에 돈 빌려 저당 잡혔는데 그 전세 계약 기한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 문제는 특히나 중요한 문제, 54번 문제. 특히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정답은 쉬워. 일단 3번을 보자고요. 갑은 을로부터 전세 설정 말소 등이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을 때까지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전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뭐예요? 동청명권.
전세계약이 만료됐더라도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을 반환 뿐 아니라 말승계 피난처를 교부할 때까지 전세 반환을 거절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동시항변 추진할 수 있다. 좋아요. 그런데 1번 지문과 거기 1번 지문과 4번 지문 잘 봐보세요. 연결해서 봐보세요. 이 계약이 만료됐어요. 자, 1번에. 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1번 지문 봐보세요.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 등기가 없으면 계약이 만료됐더라도 전세권 등기를 말소시키지 않으면 전세권의 용익물권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을래요? 틀렸어요. 모든 용익적 권리는 계약이 만료되면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용익적 권리는 소멸하고 다만 뭐는 소멸하지 않아요? 전세권은요. 담보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아. 담보적 권 전세 빼줄 때까지 담보적 권능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용익적 권능은 소멸한다. 하지만 전세 빼줄 때까지 담보적 권능은 살아있다. 하지만 용익적 권능은 소멸한다. 그래야 돼. 틀렸어요.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모든 용익물권은 계약이 만료되는 날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용익적 권리는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세요. 그러면 이 전세권을 저당 잡았는데 병이 저당자빈 전세권이 계약이 만료됐다면 그 저당권자 병은 자 4번 보세요. 병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 잡아보세요. 압류한 경우에도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이죠? 물상대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자본 전세권이 계약권이 만료돼 버리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는 행사할 수 없고 그럼 저당권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건물주 땅주인에게 압류 전부명령 받아서 그 전세금 절대 빼주면 안 된다. 나 저당자본 사람이야. 를 잡아놓은 다음에 직접 전세금을 자기 저당자본 금액을 다이렉트로 받아야 할 권리 있다 없다? 있다. 물론 물상대에 들어가려면 압류는 잡아놔야 돼. 물상대에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 있다. 자,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 자, 그 정도만 봐주시고 1번, 2번, 3번, 4번 요즘이 중요한 질문이야. 5번은 이따 뒤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판례도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전세권이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전세권이 나왔다 그러면 판례가 딱 3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판례가 바로 전세권을 저당 잡았을 때 계약이 만료되면 저당권 자체는 소멸하고 다만 저당권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지만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 다음에 바로 물상대에 들어가서 돈 받아가는 문제만 남아야지. 전세권이 소멸해버려 더 이상 전세권 저당을 행사할 수 없다. 물상대만 추정해라. 들어가야 돼요. 또 어려운 지문들인데 1번, 2번, 3번, 4번 지문들 한번 볼라 노력을 해주시고 판례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가 아니에요. 여기 좀 체크하면 좀 봐주시고. 자, 55번 맞히면 그래요. 맞춤 뭐 다 용서해드릴게. 자, 뭐 있죠. 전세권의 담보 물권적 성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 이 전세권은 용익, 사용, 수익하는 남에보다 빌려 쓰는 물건이자 전세금은 담보적 권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익적 권능 그러면 뭘 사용하고 뭐 수익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담보적 권능, 담보란 말만 들어가면 담보는 돈 받는 거, 내 돈 받는 수단, 돈에 관련되는 건 담보라 보는 거예요. 돈에 관련되는 거는.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며 담보적 권능은 양자 다 겸해하고 있는데 다음 중 담보물 성질 가장 잘 나타내는 골라봐라.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3번. 이거 어려운 문제야. 반드시 더 무력. 왜 그러냐? 무슨 1번 증감청구권이 어떻고 이 증감청구권은요 사용 수익의 공통점이에요. 남의 거를 빌려 쓰다 보면 지상권도 전세권도 임대차도 주택 상가도 증감청구 다 있어. 빌려 쓰는 물건들의 특징이야. 오래 빌려 쓰다 보면 그 전세금이 그 지료가 차이는 상당하지 않은 경우가 생겨. 올려달라? 까달라. 용익적 권리 특징들이야 이게. 빌려 쓰는 물건들의. 법정지상권 왜 인정하는 거야?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상매매청구권 어디 있는 거야?
다 있어. 남의 거 오래 빌려 쓰다 보면 계약이 끝났을 때 부속매매청권, 지상매매청권은 영적 권리 특징이야. 지상권의 지상매매청권, 전세권의 부속매매청권, 토지임대차 지상물, 건물임대 부속물. 빌려 쓰다 보면 이건 필연적인 문제야, 이거는. 그런데 전전세 왜 놓는 거야, 전전세. 전전세 왜 넣어요, 전전세. 놓는 이유가 뭐야? 이 전세권자가 원전세금이 만료되지 않아서 전세금은 반환 못 받지. 돈은 필요하지. 그러니까 전전세 나서 전전세 받아서 그 돈 쓰고 있다가 원전세금이 끝나는 날 원전세 반환 받으면 그 돈 빼주는 거야. 돈 쓰려고 놓는 거야, 전전세는. 이게 담보조건이야. 돈 쓰려고 전전세 놓는 거야. 전전세금 쓰고 있다가 이 다음에 원전세금이 끝나는 날 그 전세 돌려받아서 빼주려고 돈 쓰려고 전세 놓는 거다. 그래서 돈 문제 그러면 전전세예요. 나머지는 빌려 쓰는, 남의 부담 빌려 쓰는 것들의 특징이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빌려 쓰는 거라면 다 있어. 나머지는. 요거는 3번이에요. 전전세 왜 놓는 거다? 돈 쓰려고 놓는 거다. 중간 돈 쓰려고. 내 계약계는 안 끝났지. 돈은 필요하지. 어떻게? 전전세 나서 돈 쓰고 있다가 이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받아서 빼줘야지. 전전세가 담보조건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56번 볼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지문은 4번 지문인데, 자, 4번 맞는 지문이에요. 4번 왜 맞았나 볼게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그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등기 안 해도, 변경권 같은 등기 안 해도, 그럼 양수인에게 이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312조 313 법이기 때문에 등기하잖아도 인정되는 거다. 법률의 규정. 이 지문은 맞아. 근데 법정갱신은,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있는 거다?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있다? 건물전세권에만. 건물에만 있지. 토지전세는 법정갱신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4번은 맞았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건물전세권. 맞아요. 근데 1번은 왜 틀린 거냐, 1번이. 1번 봐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전속기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주택임대차 아니야. 전세 등의 전세권은 주택임대차 따라가는 거 아니야. 주거용 건물도 전세를 끊었다면 전세권을 적용받는 거지. 주택임대보호법 적용받는 거 아니야. 다 미등기 전세는, 등기하는 미등기 전세는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보호 따라주면 전세권은 채 1년만 보존해주면 돼. 2년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틀렸죠. 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네. 나머지들 조금씩 봐주셔야 돼. 보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57번 문제예요. 물론 읽다 쓰러지지. 그렇지만 이렇게 좀 볼 게 있어서 의침을 내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 문제 중에서 풀어본 게 제일 중요한 하나 고르라면 57번이야. 여기 있는 지문들은 뭐 전세권 줄줄들 수도 없이 반복돼 나온 기출 지문들이야. 수도 없이. 자, 이거 하나만 잘 보자고요. 물론 지문이 길어요. 자, 57번에 먼저 1번 얘기 봐볼게요. 1번. 유명한 판례죠. 57번 별표 쳐놓으세요.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여기까지 맞아, 틀려요? 맞아. 수반성. 전세금은 전세권의 물건과 전세 반환 채권 함께 수반하여 양도 이전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분리하는 것은, 분리한 건 인정할 수 없다. 전세금의 수반성. 허용되지 아니하나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무담보 채권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량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언제는 만료시 소멸을 조건으로 전세 반환 채권만 분량도하는 거 인정된다. 하지만 언제는 절대 안 돼.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권과 전 반환 출퇴 하나만 분량된 거는 양도돼서 무효야. 무효.
전속제 불량도는 무효. 소멸시 기간 만료 조건으로 불량도한 것은 유효하다. 전속 중인지 소멸시인지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질문이고. 2번 질문이 틀렸어요. 2번에 정답이 2번인데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됐다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현실 소치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가름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무방한데 전세금은 꼭 금전에 한한다. 전세금은 꼭 금전이어야 된다. 금전이 아니면 전세금 될 수 없다. 이건 맞아 틀려요? 맞아요. 금전이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기존 채권으로 빌런 채권으로 가름해도 무방해. 하지만 꼭 금전이어야 돼. 금전이 아니면 전세금 될 수 없어. 이것이 뭐라고 나는 점이야? 임대차 차임은 유상이면 돼. 쌀 2가마 줘도 차임 될 수 있어. 금전만이 전세금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중요한민법 공부할 때 꼭 금전 한한다. 금전이 아니면 안 돼. 금전 한한다는 거 세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전세금은 꼭 금전만이 전세금이야. 쌀 100가마 준 거 전세금 될 수 없어. 전세금. 두 번째 뭐예요? 매매대금. 매매 반대급부는 금전 한한다. 금전이 아니면 딱 교환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가담법에서 너 번등기와 청산금 지급해. 청산금은 반드시 금전을 지급해야 돼. 금전이 아니면 청산금이 될 수 없어요. 세 군데 꼭 금전을 하라는 거야. 금전만이 가능한 거. 전세금, 매매대금, 청산금.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그 정도. 그런 다음에 4번이요. 거기. 57번에 1번 지문 너무 유명한 지문, 4번 지문 너무너무 유명한 지문.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야.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하도 수도 없이 봤어. 한 동의 건물의 일부에 전번 목적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우선 면제권이 있으나, 전세금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전세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분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은 변론을 하고, 경매 신청권은 없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목적물의 전부가 아닌 어떤 건물 같은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이 다음에 전세계가 끝났는데 전세금을 빼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일부에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목적물 일부에만 미치기 때문에 네가 전세 등기 난 그 부분만 토지 같으면 분할하고 건물은 구분검을 시켜서 그 부분만 경매 집어넣어야지. 전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경매 신청할 권리가 없으나, 그렇지만 경락대금에서 경락대금에 돈 받아가는 거, 이것을 우선변제권은 전부에 미친다, 일부에 미친다. 목적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경락대 배당 받을 때는 전세 부분이 아닌 나머지가 나온 경락대금 돈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 설정될 때 우선 면제권은 어떻게 미치고? 전부에 미치고, 경매 신청은 어떻게 미치고? 일부에 미치고. 너무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이거를 아까 전속적인 불량동 것은 무효, 소멸시, 계약 만료시 불량동은 유효. 전세권에 저당을 잡혔는데 전세권이 계약이 만료되면 그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고, 그 저당권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이제는 설정자에 쫓아가서 물상대위만 주장해서 돈 받아 문제만 남는다. 판례 3개밖에 없어. 반드시 나와. 반드시.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 판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해 두 문제 나온다 보는 거 저는요. 이거 봐주시고. 자, 너무너무 좋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5번 지문, 다시 5번 지문, 1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아주 기절할 지문들이네. 5번. 기절은 하지 마시고. 기절한 척하고 눈 감고 자는 거야, 이제. 좋아요. 5번에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이 설정됐어. 그럼 뭐가 순위가 빠른 거야?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어.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여 제3자에 경락되었더라도 전세권 용의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순위가 전세권, 2순위가 저당권이야. 저당 경매 집어넣었어. 경락되면 전세권 소멸 안 소멸해요? 안 소멸해. 나보다 앞선 선주 담보물권 없잖아. 그럼 존속하는 거지.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에 들어오면요. 소멸해야지 그때는. 그러니까 1순위가 전세권이고 2순위가 저당권일 때는 이 저당권 경매 집어넣으면요. 1번 전세권자는 선택권이 있는 거야. 경락대금 배당을 들어오면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소멸하는 거고 배당 신청 안 들어오면 경락자한테 쫓아가는 거고 쫓아갈 건지 존속할 건지 배당 신청해서 경락 돈 받고 나갈 것인지는 네가 선택해. 배당이 들어오면 소멸, 1순위로 배당받고 소멸, 배당 안 들어오면 존속,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정도. 오케이. 자, 이제 58번을 보면요. 자, 우리 전세권 문제 두 문제 안다 보고 조금 더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당연히. 58번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5번 봐보세요. 5번도 참 특이한 조문이에요. 특이한 판례예요. 유명한 판례는 3개밖에 없지만 여기 잔잔한 판례가 있어. 자, 전세권, 등기난 전세권. 5번에 보면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에 설정되었다면 아니 얘가 남의 토지 건물을 사용 수익하려고 전세 등기 낸 것이 아니라 돈 1억 빌려주고 1억 받기 위해서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뭘 잡는 게 원칙이야? 저당을 잡아야 되는데 저당을 잡지 않고 전세권을 내버렸어. 전세금은 1억 원 이렇게. 계약 기간은 돈 갚는 날을 2023년 몇 월까지. 채권자가 돈 받는 수단으로 저당을 잡지 않고 사용수익 목적 없이 전세권을 냈다면 이 전세권이 과연 유효냐? 유효하지 않느냐? 유효하다는 거야. 왜 유효하냐? 이 전세권은요. 담보적 권능이기 때문에 돈 빌려준 채권자가 저당권 대신 전세 등기 낸 것도 유효하다는 거야. 꼭 사용수익하지 않아도 전세 등기 냈다면 유효하다. 자 보세요. 주로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라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장차 전세권자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을 완전 배제하지 않았다면 이 전세 효력이 인정된다. 다른 말로 정리하면요. 저당권 잡는 대신 전세 등기 낸 것도 유효하다. 돈 받는 수단을 쓴 것도 유효하다는 거야. 저당권 대신 잡은 전세권 설정도 유효하다. 담보적 권능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4번이 왜 틀렸을까요? 4번 갑 소유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무슨 말이냐? 갑 소유에 속한 대지 건물 중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이라는 거야. 동일인이야, 갑.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인데 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대지만 토지가 병에게 양도돼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 상권은 누가 취득한다? 전세권자예요, 설정자예요? 전세권 설정자. 이 설정자가 누구예요? 건물주가 누구예요? 갑. 갑이 법정상권지지. 전세권자인 을이 법정상권자라는 얘기가 아니다. 305조의 법정상권.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건물의 전세권 등기를 낸 다음에 토지만이 매매되어 달라졌을 때 그 토지에 30년간 존립하는 법정상권자는 건물주인 설정자 갑이지 전세권자 을이 법정상권자가 아니다. 그 얘기죠? 갑을 낳았을 뿐이야. 갑이 소유자야, 건물주. 갑이 법정상권자, 을이 법정상권자 치가 틀렸죠? 이거 조심하셔야지. 이거 별것도 아닌데 맨날 나오죠, 305조. 설정자가 법정상권자지 전세권자 법정상권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살짝 응용한 거야. 여기 내주시고 59번, 60번 볼까요? 저는 올해 지역권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봐줘야지.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째,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갱신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여 삼자에게 1번이 맞는 지문이요? 틀린 지문이요? 틀린 지문이야. 지역권은요, 요역시 승력 지역권은 우리 민법에 최단기도 제한이 없고 최장기도 제한이 없어. 몇 년 초하지 말라는 바 없어요. 그래서 최장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지. 여기 30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러면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거, 지상권 빌려 쓰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 주택임대, 상가임대차. 남의 거 빌려 쓰는 권리 중, 용익적 권리 중에서 최장 몇 년 초과하지 말라는 규정 어디에만 있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몇 년? 최장 10년. 거기 빼놓고는 지상권도, 지역권도, 토지임대차도, 건물임대차, 주택도, 상가도 최장기 제한은 없어. 전세권만 10년. 틀렸어? 이미 틀렸어? 이미. 3번 받고 정답 나왔어. 1번이요. 3번에. 공유자 중에 1인이 난 읽기만 할게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우리가 지역권의 말을 항상 뭐로 바꾸자? 승력지. 승력지를 취득하면 1인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전부 취득한다. 지역권의 불가분성. 1인만 취득하면 전원이다. 취득한다. 취득은 1인만 취득하면 전원이다. 지역권의 불가분성. 네 번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력지 등기 을구에다 신청하 기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역권이 요역지가 지역권이에요? 승력지가 지역권이에요? 승력지를 지역권이라고 부르는 거. 어디다 등기를 내는가? 승력 등기부 을구에다가. 그렇죠? 오케이. 5번에 지역권자가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 그 예방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다만 뭐는 없어. 지역권자와 저당권자 누가 침해했더라도 목적물 반환만 없지. 예방,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있어 없어요? 있어. 목적물 반환만 없는 거예요. 오케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60번 볼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판례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권 시효취득밖에 없어요. 판례는 딱 하나인데. 자, 1번에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 맞을래요? 맞아요. 또 시효취득 안 되는 사람, 요역지에 명의신탁자들, 명의신탁 다 안 되는 거니까 불법 점유자, 명의신탁자들은 남의 땅에 통로 개설하고 20년 통행해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요역지 불법 점유자, 명의신탁자. 그런데 남의 땅에 승력취득 내지 않아도 지역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어. 시효취득. 20년만 공연하고 평온하게 통행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어. 시효취득할 수 있는데 다만 시효취득하려면요. 통로 개설을 누가 했어야 돼? 통로 개설을. 요역지 권리자가 통로를 개설했어야 돼. 내가 길을 만들었어야 돼. 나 요역시 소유자인데 내가 만든 길은 아니야. 옛날부터 길이 있었어. 동네 길이. 그냥 다녔어. 내가 그냥. 길을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20년 다녔어. 100년 다녀도 시효취득 안 돼. 없었던 길을 내가 만들었어야 돼. 내가. 뭐 시멘트 포장을 하건 뭘 하건 없었던 길을 누가 요역지 권리자 통로를 개설하고 개설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시효취득하려면요. 요역지 이 요역지 소유자 아닌 자도 아닌 자. 그 요역 토지에 나 지상권자야. 나 요역 지상권자, 토지 임차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남의 땅에 길 내고 계속되고 표현되게 20년 다녀버리면 얘들도 시효취득 돼야 안 돼요? 돼요. 이 지역권 이용관계 조절이야. 그때 요역 소유자 아닌 이런 애들도 시효취득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아무리 통을 냈더라도 이 단어 나오면요. 다만 통행하는 것을 승력지 소유자가 통행 알고도 호의로 통행을 묵인해 준 경우에는 20년 다녀도 시효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례 이거밖에 없어. 또 이 시효취득 하려면 단 뭐하라? 단 등기하라. 똑같아.
승용차 만나서 내가 네 땅에 내 길 내고 길 만들고 20년 다녔어. 등기 내요. 무슨 등기? 지역권을 내줘. 단 등기하라. 등기 냈어. 그래야 되는 거야. 등기 내야지 시효되는데 이때 시효치겠어. 남의 땅에 길 내고 내가 20년 다녀서 통행지역을 시효치겠어. 시효치겠더라도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야. 단일 유상으로 바뀌고 있어. 사용료는 내라는 거야. 분묘지권도 지역권도 시효치겠도 다 유상이다. 이제. 사용료는 내라 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는데 3번 봐볼까요? 정답이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여야 하지만 요역지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한 이미 땡. 반대 바뀌었네. 요역지는 언제나 한 필지 전부여야 돼. 승역지는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고 여러 필지도 되고 또 요역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인접하지 않아도 관계없고. 왜 남의 땅 쓰는 거냐? 승역지 왜 쓰는 거냐? 지역권은 목적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통행, 관망, 용수, 자기, 부작위 무엇이든 좋아. 하지만 전세권, 지상권은 목적 제한이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상권 등기 낼 때는 목적을 명확히 적어줘야 돼. 건축물, 공작물, 수목. 그 목적에 따라 최단기도 달라지는 거야. 목적 제한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남의 토지 건물에 전세권 등기 냈어.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 전세 때문에 그 용도에 쫓아. 창고를 전세권 냈던 창고만. 주거용 건물을 전세권 하면 주거용 건물만. 다 목적 제한이 있어. 지상권, 전세권 목적 제한이 있다 그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지역권 목적 제한이 없어. 무엇이 돼도 무방하다. 제한이 없는 유일한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유치권 문제 볼까요? 유치권. 뭐, 우리가 또 유치권이야. 뭐, 또 주특기지. 펄펄 날르지, 뭐, 유치권이야. 조금, 빨라서 죄송해요. 천천히 할게요. 졸리시죠? 분위기가, 졸리지. 욕실번 봐보세요. 컴퓨터 수리 전문점 운영하는 갑은 을 소유의 컴퓨터 수리에 의뢰받고 약속한 날까지 수리를 완료했으나 을이 약정한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뭐 할까요? 수리대금 안 주면 줄 때까지 이 컴퓨터 유치하겠죠. 수선비 수리비는 목적 자체에 들어간 비용이니까. 다음 중 옳지 못한 것은 일단 정답부터 볼게요. 이 정답이 은근히 쉬운데 어려워요. 5번 봐보세요. 5번. 5번에 자, 그래서 컴퓨터를 유치했는데 제3자에 의해서 유치한 컴퓨터가 멸실돼서 3자 때려 부셨어요. 멸실된 경우 의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권에 대해서도 이 손해 청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의 효력은 미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유치권은 뭐가 없다? 유치권에는 우물물이 없다. 유치권자는 우선 면제권이 없다. 물상대의가 없다. 유치하다 목적은 화재를 소멸해버리면 화재보험금에. 토지를 유치했는데 유치한 토지가 수용당한 수용보상금에. 유치한 목적으로 때려부시는 바람은 손해배상금에 얼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있으면 물상대가 있는 거지. 응? 물상대가 없기 때문에 유치 목적을 멸실했을 때 손해배상금으로 화재보험금으로 재보상금으로 얼마 갈 수가 없다. 미친다. 틀렸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 4번 지문 갑이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 갑이 컴퓨터를 채무자 의뢰 승낙도 없이 그의 친구에게 대여했다면 유치권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는 사용 수익 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했다면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뭘 할 수 있어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즉시로 소멸하는 거야. 의무 위반. 그렇죠? 맞는 질문 4번, 5번 틀렸다. 자, 60. 그래, 여기까지 풀읍시다. 그래요. 풀고 10분 쉬었다 하자고요. 안 되겠어요. 응?